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비상경영의 시기고 저와 여러분의 회사 과거에 했던 만큼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은 멀고 험해도 반드시 달성해야 될 가야 될 방향성과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특정한 어떤 고객의 문제,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 안 하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 모였고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유연성 있는 일관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상황인 거죠. 회사는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지인이 와가지고 회사 좀 잘 돼? 물어봐요.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회사 어렵다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 경영자가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때에 비교적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 즉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상황의 상황들이에요. 자, 상황은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아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를 없애야 되는 상황, 급여의 일정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 아웃소싱 했던 거를 땡겨와서 그 돈 아껴야 되니까 직접 해야 되는 상황, 신규 채용 동결해야 되죠. 전반적으로 비용 절감해야 되죠. 복지 줄여야 되죠. 기존 프로세스를 초과해서 소통해야 돼요. 뭐 이렇게 중간 단계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막 해야 돼요. 혹은 일정 기간 휴가 사용을 통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원하진 않지만 월급이 푸득불 늦어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지인이 와가지고 회사 좀 잘 돼? 물어봐요.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회사 어렵다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 경영자가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때에 비교적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를 통폐합해야 돼요.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영업부가 1팀, 2팀, 3팀이 있는데 2팀과 3팀 없애버리고 2팀장, 3팀장은 팀장이 아니라 팀원으로 직책 보직을 변경해야 되고 통합 영업부로 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디자이너가 5명 있었는데 디자인부 통합해가지고 2명은 없애고 3명만 남겨야 돼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부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혹은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를 없애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영자가 그냥 이게 좋겠다? 아닙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양도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거는 마련해야 되고요. 사전에 자료가 없어도 사후에 사전에 생각했던 것을 정리하는 거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만 부서를 없애가지고 개인들을 조정하거나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설명의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두 번째, 직무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각 개인들과 소통 기간이 있었다. 통상 한 45일 이상이잖아요. 있었다라는 걸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바꾼다, 내일 해고해버린다. 이런 거는 나중에 부정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들이 지금 회사 전반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40% 이상 줄었어요. 특별히 이 부서가 맡았던 시장이 급감해서 부서 운영 비용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서를 유지하려고 고정비 절감이나 내부 전환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영업부 2팀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정말 힘든 선택이에요. 우리 팀원들 노력도 아깝고 또 그분들 직장생활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까워요. 이야기해줘야죠. 근데 이 대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서가 없어지는 거 큰 충격일 텐데 팀원들도 많이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희망퇴직 말고 일부 인원만이라도 다른 부서로 좀 이동할 수는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상이나 전직 지원 같은 거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질문을 제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노무사와 법률 자문 받으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회피 노력과 사전 협의 절차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거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에 물어보면 뭐 노무사, 챗GPT 노무사도 노무사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민감하다 그러면 노무사 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서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직무 재배치 여부를 좀 확인할게요. 모두가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좀 모색하겠습니다. 이 대리도 팀원들과 소통해서 의견 모아주시고 불안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예요?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내복지를 줄여야 되는 상황도 있죠. 불황기에 사내복지를 축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회식 비용이나 횟수를 삭감하든지 에너지 전략, 사무용품 낭비 금지, 접대 횟수나 비용, 일회용품 사용, 복리후생 금액, 탕비실 품목 이런 요소들이 대상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대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안전과 보건 이런 것들이 다 취업규칙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거 역시 다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룰 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없어! 라고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올해 들어 복지 비용 지출이 상당 부분 증가되어서 식비 지원, 동호회 지원, 복지 항목 일부 출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런 거 참 직원들이 좋아했는데 줄이게 되어서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가 떨어지고 취업규칙이나 이런 게 명시된 항목이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니까 신고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 대표들 동의 통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가장 핵심적인 복지는 최대한 유지하고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거 위주로 줄일 계획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을 거쳐야 됩니다. 라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거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간소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고 절차가 기존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팀장 거치고 본부장 거쳐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겁니다. 보고체계 간소화해야 되죠. 그냥 최초 발견하면 바로 그냥 조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시장 변화가 너무 빨라서 보고 절차를 좀 단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대리과장, 이사, 대표 순서였지만 긴급건은 과장까지 확인하고 바로 대표로 넘어올 수 있도록 이사 단계를 생략합시다. 알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니 보고 원칙을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죠? 회사가 집중적으로 해결할 부분에 더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 3월 1일부터 일단 5월 말일까지 3, 4, 5월 3개월 동안만 여유로운 상황에선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를 건너뛰고 자 보고인데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때요? 긴급한 것은 바로 보고가 되고 현장에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직원들과 소통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조용히 와서 회사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경영자한테. 회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경영자 어떡합니까? 야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런 거 어디 있어? 잘 돼. 걱정하지 마. 넌 네 일이나 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죠. 우리 회사가 힘든 시기 겪고 있다는 점이 사실입니다. 최근 매출 감소나 시장 위축 같은 요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의 대응력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능성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좋은 일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지만 재무 조정하고 신사업 추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반등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의 목표로 가기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직원이 물어보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지인이 물어보는 경우가 더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어느 날 지인이 와서 아니 김 사장 회사 잘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워? 이렇게 물어볼 때 입장 곤란하죠. 맞습니다. 하기도 애매하고 아닙니다. 잘 됩니다. 하기도 애매하죠. 그럴 때 어때요? 아니 우리 회사가 최근에 신사업 분야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방향성 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방향에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상품이나 채널들을 바꾸는 과정인데요. 신사업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능성도 이야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질문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지금 뭐 거래처 따주려고 혹은 지금 돈 빌려주려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려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면 대화하셔야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오래 가지 않도록 방향을 전환하셔야죠. 그래서 혹시 저희가 진출하고 있는 나노 분야
저희가 진출하고 있는 패션 분야, 그 분야에서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공을 넘기셔야죠. 그래야 더 안 물어봅니다. 더 안 물어봐요. 계속 그냥 나 회사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만 더 힘 빠집니다. 그래서 잘 되냐? 뭐 요즘 어렵다며? 그러면 아이고 저희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패션 분야로 좀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혹시 패션 분야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나 잘 몰라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괜히 안 좋다는 이야기 소문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젠순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세요. 매일 그 신념을 확인하세요. 최선을 다해 신념을 추구하세요. 매우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신념을 추구하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진격의 엔비디아이지만 그 엔비디아 곧 망할 것 같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도 젠슨 황은 중심에 서서 깃발을 들고 모두가 보는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두지휘 하겠습니다. 고객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공간에 서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비상경영의 시기고 저와 여러분의 회사 과거에 했던 만큼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은 멀고 험해도 반드시 달성해야 될, 가야 될 방향성과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특정한 어떤 고객의 문제,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 안 하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 모였고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경영자의 신념과 일관성, 유연성을 가진 일관성입니다. 유연성 없는 일관성은 고집입니다. 또는 일관성 없는 유연성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연성 있는 일관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상황인 거죠.